모 대학에서 소방방재학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A씨는 화재 및 폭발 방지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LP가스에 산소를 주입하는 실험을 진행하던 어느 날, 실험 중 가스가 노출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A씨가 실험 장치에 가까이 다가간 그 순간, 큰 굉음과 함께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연구원 A씨는 중화상을 입고 실명의 위기에 놓였으며 함께 있던 다른 연구원은 고막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며 동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1.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가스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2.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가스의 위험 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은 가스의 특징, 연구실 가스 사고 주요 원인, 가스의 분류, 가스의 위험 요소, 가스 사용의 신고에 대해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가 되었나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스는 액체나 고체보다 훨씬 더 가볍고 기체 분자는 항상 움직입니다. 그리고 밀도가 낮아 보통 고압으로 압축하여 고압에 견디는 특수 용기에 보관하죠. 누출된 가스는 대기로 확산되거나 막힌 공간에 머물며 대부분의 가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냄새가 나지 않는 가스도 있어 감각만으로 그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가스는 해를 끼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 가스마다 가지는 특성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사용하는 가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가스 사용 전에는 반드시 가스마다 존재하는 MSDS를 확인하고 MSDS에 기재된 유의사항을 숙지하도록 합니다. 최근 각종 연구실에서 발생한 가스 사고의 주 원인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실한 안전교육과 감독이 원인이 됩니다. 연구실의 각종 업무들 중 안전교육과 감독 업무는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후순위로 밀리기 쉽습니다. 또한 대부분 체계적인 안전교육 체계를 갖추지 않고 있거나 안이한 생각으로 이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가스 실린더의 안전관리 미비한 점도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주로 관리함에 따라 안전장치를 살피고 관리함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기 쉽죠. 셋째, 복잡하고 가변적인 연구 과정도 문제가 됩니다. 연구실 환경은 연구, 실험 과정이 수시로 바뀜에 따라 복잡하고 가변적이어서 위험 요소의 복합적인 작용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넷째, 사용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바뀌거나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가스가 혼재되어 비치되는 경우가 많고 실험의 과정이나 내용을 즉흥적으로 바꾸거나 다양한 불안전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풍이 잘 되는 외부 캐비넷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나 많은 실험실에서 사정상 실험실 내부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특성에 맞는 관리를 하기 위하여 가스를 몇 가지 군으로 분류하여 통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먼저 저장 상태에 따라 압축가스, 액화가스, 용해가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압축가스는 임계 온도가 상온보다 낮아 상온에서 압축시켜도 액화되지 않고 단지 기체 상태로 압축되는 가스입니다. 액화가스는 임계 온도가 상온보다 높아 상온에서 압축시키면 비교적 쉽게 액화되는 가스로 액체 상태로 용기에 충전하는 가스입니다. 액화가스 중 산소, 질소 등은 초저온에서 액화한 후 단열 조치하여 초저온 상태로 저장합니다. 용해가스는 압축하거나 액화시키면 스스로 분해 폭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용기에 다공물질과 가스를 잘 녹이는 용제를 넣어 용해시켜 충전하는 가스입니다. 다음으로 연소 가능성에 따라 가연성 가스, 조연성 가스, 불연성 가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연성 가스는 공기, 산소 등과 혼합하여
저 맛이 급격한 산화 반응으로 열과 빛을 수반하여 연소를 일으키는 가스입니다. 조연성 가스는 가연성 가스가 연소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가스로 산소와 같이 가연성 가스의 연소를 도와주는 가스입니다. 불연성 가스는 스스로 연소하지 못하며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는 성질도 갖고 있지 않으므로 비교적 화학적으로 안정적인 가스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스를 독성에 따라 분류하면 독성 가스, 비독성 가스, 부식성 가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독성 가스는 적은 양으로도 인체에 해독을 미치는 가스입니다. 비독성 가스는 특정 농도를 초과하여 존재하여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가스입니다. 부식성 가스는 접촉하는 물질을 부식시키는 성질을 가진 가스입니다. 참고로 다음 버튼을 클릭해서 주요 독성 가스 허용 농도를 확인해 보세요. 이 밖에도 가스를 관리상 연료가스와 혼합가스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일상에서 열 에너지원으로 많이 사용하는 연료가스는 법령에 따라 사용신고, 안전교육, 사용 자격을 수여하는 등 안전을 위해 따로 정의하여 관리합니다. 연료가스의 성분은 메탄, 프로판, 부탄 등의 포화탄화수소, 아세틸렌, 프로필렌 등의 불포화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수소 등이고 연료가스의 종류에는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납사분해가스, 제철소의 고연료에서 발생되는 고로가스, 석탄을 건류하여 얻는 코크스가스, 원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유가스 등이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는 유전에서 원유를 채취하거나 원유 정제 시에 나오는 탄화수소에 6에서 7kg 제곱센티미터의 압력을 가하여 냉각 액화시켜 생산합니다. LPG의 주요 성분은 프로판, 부탄이고 소량의 프로필렌, 부틸렌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순수한 LPG는 아무런 냄새나 색깔이 없으나 공업용을 제외한 가정이나 영업소에서 사용하는 LPG에는 노출될 때 쉽게 감지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불쾌한 냄새가 나는 메르캅탄류의 보취제를 섞어서 공급합니다. LPG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노출되면 낮은 곳에 머물게 되고 연소 범위 하한 값이 낮아 조금만 노출되어도 화재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액화천연가스는 천연가스전에서 채취한 천연가스를 액화시킨 것으로 메탄이 주성분입니다.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은 공기보다 가벼워 노출되면 높은 곳에 체류하고 공기와 혼합되는 폭발성 가스가 되므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도시가스는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공급되는 연료가스로서 LNG, LPG와 에어가 혼합된 것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충청, 호남, 영남 지역에 천연가스를, 기타 지역에는 LPG에 혼합한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혼합가스는 용접이나 반응을 위해서 2가지 이상의 가스를 섞어서 만드는 것으로 최근 융복합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다양한 혼합가스의 사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스 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가스의 누출로부터 시작되어 질식, 중독, 폭발로 일어납니다. 또 가연성, 독성, 부식성 등 가스의 특성과 주변 환경의 영향에 따라 고압, 산화, 자연발화, 극저온 등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며 한 가지가 아닌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 그 피해가 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발은 폭발성 가스가 누출되거나 발화되어 발생합니다. 폭발은 갑자기 압력이 발생하고 방출되어 격렬한 소리를 내면서 용기가 파열하거나 가스가 팽창하는 현상입니다. 폭발이 일어나면 가스의 연소에 의한 열의 발생 속도가 매우 빨라 2500에서 5000도씨의 비정상적인 고온이 발생합니다. 폭발의 발생 조건은 연료, 산소 공급원, 점화원입니다. 가연성의 가스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면 연료 및 산소 공급원의 2가지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여기에 에너지 원인, 정전기, 스파크 등이 존재하게 되면
쉽게 착화 폭발하죠. 특히 압력 용기 등의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작은 구멍을 통해 가연성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는 가스 분자에 전하가 대전되는 분출 대전에 의해 폭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폭발 한계는 공기와 혼합되었을 때 연소 및 폭발이 가능한 농도 범위를 말하는데요. 가연성 가스는 각각의 폭발 하한계와 상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 범위 내에 존재하게 되면 폭발이 발생합니다. 상온 상압이 아닌 가열, 가압 조건에서 하한계는 더 낮아지고 상한계는 더 높아지므로 위험성이 더 커집니다. 공기와 점화원은 어디에나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료 물질이 폭발 영역에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스별 연소 및 폭발 한계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다음 표를 보시면 부탄, 프로판은 폭발 하한계가 각각 1.8%, 2.1%로 낮아 주의가 필요하나 상한계도 8.4%와 9.5%로 낮아 공기나 불활성 가스를 이용한 희석으로 위험 농도에서 벗어나기가 쉬우며 폭발 시 가스의 농도가 낮으므로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습니다. 반면 수소와 아세틸렌은 각각 4에서 75%, 2.5에서 81%의 넓은 농도 범위에서 폭발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노출 시 폭발 위험성이 더 크며 사고 발생 시 피해도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혼합가스의 경우 폭발 한계는 르 샤틀리에 공식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프로판 70%, 부탄 20%, 에탄 10%의 혼합가스 폭발 하한계를 구하고자 한다면 르 샤틀리에 공식에 대입하여 2.1 볼륨 퍼센트라는 값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요인으로 인해 폭발이 발생하면 압력 및 파편에 의한 물리적 피해뿐만 아니라 점화원에 의한 화재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스 사용 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합니다. 폭발 이외에도 가스 중독은 독성 가스의 누출로 발생하고 질식은 질식성 가스의 누출로 혈액 내 산소가 부족하여 호흡이 곤란해지는 현상입니다. 자연 발화는 공기와 접촉 시 화재가 발생하는 현상이고 초저온은 매우 차가운 액체나 기체에 노출되어 피부 손상 등을 입게 합니다. 학교에서 특정 고압가스나 액화 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정 고압가스 중 사용 신고를 해야 하는 가스에는 수소, 산소, 액화 암모니아, 아세틸렌, 액화 염소, 천연가스, 압축 모노실란, 압축 이보레인, 액화 알진, 포스핀, 셀렌화수소, 게르만, 디실란 등이 있는데요. 저장 능력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압축가스 저장 설비를 갖추고 특정 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거나 배관으로 특정 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제1종 보호시설이나 지하실 안에서 사용하는 액화 석유가스도 사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소를 비롯한 가연성 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에서는 신고를 한 후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기관 및 학교에서 관할관청에 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고 사용신고 필증을 교부받으면 시공업체에서 가스안전공사에 완성검사를 신청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가스안전공사는 현장 점검 후 완성검사 필증을 현장에서 교부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앞서 제시해드린 연구실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중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위험 상황을 가정하여 이에 대비해 안전조치를 취해두어야 합니다. 가스에 따라 누출 여부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가스 실린더의 안전관리는 수시로 이루어져야 하며 조기에 가스 누설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경광등과 경보기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고 사례처럼 LPG 등 연료가스는 낮은 농도에서도 큰 폭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설계하여
더 큰 사고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연구실 안전사고는 여러분의 예방수칙 이행 여부에 따라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학습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퀴즈는 총 3문항이 제시됩니다. 준비가 되었으면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학습은 즐거웠나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스 1차 시, 가스의 개요에 대해 학습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스 2차 시, 가스 실린더의 관리 및 저장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